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띵크와즈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에 입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교육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이고요. 큰 대제목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띵크와즈 협업 활용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알고 계시고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숙지하고 계셔서 오늘은 어떤 목적에 활용하시는지를 좀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부서, 팀 단위 업무 관리, 두 번째는 협업 기능을 활용한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 세 번째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시 꿀팁,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정했고요. 저희가 영상을 각각 세 편에 나눠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첫 번째 영상은 부서, 팀 단위 업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맵이 이제 띵크와즈로 작성한 목차 맵이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파일들이 실제 하이퍼링크 걸려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위 가지로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 영상이니까요. 사용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이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시긴 하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실용적인 것들을 배워볼게요. 이제 왼손으로 Alt키, 그러니까 Alt를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단계씩 가지가 펼쳐지고, 제가 다 펼치고 나서 이제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한 화면에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빈 여백을 더블 클릭했을 때 조그만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전체를 화면에 맞추겠다라고 위에 있는 걸 체크하시고 다시 묻지 않기. 그래서 더블 클릭할 때마다 화면에 맞춰지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제목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채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는 거죠. 누르면 제일 말단에 있는 가지부터 화면에 접혀지고 또 한 단계씩 펼쳐지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더블 클릭하면 현재 보이는 화면에 대한 내용이 다시 전체적으로 보이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 다룰 내용은 부서 팀 단위 업무 관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화면에 표시해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방법을 썼냐면 컨트롤 엔터를 누른 건데, 조금 전에 했던 접기 펴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거는 선택까지 중심 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보기를 누르면 다시 다 나오고, 선택까지 중심 보기를 누르면 그 부분만 화면에 표시되고, 그래서 요거는 요 메뉴 안에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한 번 누르면 포커스가 바뀌고 또 한 번 누르면 전체적으로 보이고. 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면 이 단원에서의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할 겁니다. 테마, 어떤 주제로 업무 관리 맵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주요 기능, 그 다음에 팁,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펼쳐볼까요? 네, 이렇게 보죠. 첫 번째는요, 부서 팀 단위 업무 관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맵들이 만들어지면 도움이 될까? 첫 번째는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맵입니다. 이제 이 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쓰시는 부서 내용을, 부서에서 하시는 일을 다 똑같이 구현해드리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의 컨설팅에 가까운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2019년에 우리 아카데미, 띵크와즈 아카데미라고 하는 부서가 하는 일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처음에 전년도 리뷰가 들어가죠.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해서 전년도에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실적이 어땠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해놓고, 그래서 올해는 어떤 목표로 어떤 전략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역할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뭐 업무 분장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부서에 지금 돼 있고 이 사람들은 각각 어떤 일을 맡고 있다. 그 다음에 올해 중점 사업은 뭐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이 이외에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 특성상 명시해야 될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 부서의 어떤 방향성들, 이런 것들 개요에 넣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부서가 올해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이 뭐야, 올해 해야 될 일이 뭐야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열한 것들을 매월로 다시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제가. 자, 요건 제가
일단 지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부서의 주된 업무야. 그리고 각 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야? 라는 걸 식별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업무들에 대해서 매월 같은 항목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1월에 있는 과정 목록들, 해야 될 일의 목록들을 선택을 쭉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또는 복사 하신 다음에 나머지 2월부터 12월을 쭉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 우리가 강사 관련해서는 5월 달에 어떤 뭐 보수 교육이 있지.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워크숍이 있어.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홍보 관련해서 올해 연초에는 뭘 할 거고 연말에는 뭘 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초에 우리 부서가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부서의 중점 사업과 1년간의 주된 계획들이 한눈에 펼쳐진 채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파트를 맡은 담당자들이 부서 내에 공유해야 될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간, 월간 업무랑 어떻게 비슷한 용도일 수도 있고, 그거를 구분하실 수도 있고, 이 업무 현황들, 집계들, 그 다음에 우리 부서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정보들을 쭉 여기에 기록하면서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람에 의존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존하거나 그들이 제출하는 조각난 자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적되는 기록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대략적인 계획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디테일하게 채워지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요거는 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제목을 선택하고 자, 이제 메뉴를 제가 펼치겠습니다. 제목을 선택하고 주 카테고리 제목과 1레벨의 배치는 오른쪽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부모를 따라간 거고요. 할 일과 일정에서는 다시 배치를 오른쪽 진행 트리 타입 C로 배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C 타입이고 이것도 C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패턴을 정한 다음에 부분 거기에 맞는 내용에 맞는 관리 목적에 맞는 패턴을 정해 놓으시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진행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일정을 선택하시고요. 방향을 이렇게 C타입으로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밑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능을 넣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이게 다 있기는 한데 그 안에 다 보이기는 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왜 잘 안 들어와요? 이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홍보 계획이다. 그리고 홍보가 들쭉날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저 밑에 가 있고 홍보가 저 밑에 가 있고 어떤 거는 위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을 더 시각적으로 전체적인 조감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넣어놨냐면 일정을 선택하시고요. 방향에서 자 우리가 오른쪽 진행 트리가 4가지 타입이 있고요. A, B, C, D 타입이 있고 왼쪽으로 1개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 트리라고 하는 게 총 5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행 트리 타입을 지정했을 때에 한해서 맨 밑에 프로세스 정렬이라는 걸 누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놓으면요.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켜켜이 묵혀있는 게 아니라 구획이 나눠지면서 어떤 일이 언제 어떤 분포로 일어나는지가 훨씬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밑으로 사이가 벌어지면서 전체적인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왜 홍보 계획이 여름에는 없어? 왜 상반기에는 홍보 계획이 없어? 이런 게 금방금방 보이는 거죠.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용이 막 많이 채워지고 막 부서별 현황들이 주요한 우리가 약속한 어떤 현황들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 패턴이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 뭔가 더 규칙적이고 더 노련한 계획이 됐느냐를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이 정렬형 패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프로세스 정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루틴한 업무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들 또는 부서 내에서 공유돼야 되는 일들을
분절된 형태로 관리하지 마시고 하나로 축적하는 방식이 이런 업무 관리 맵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업무 분장인데 제가 이제 업무 분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어떤 기관의 마스터맵인데 그 기관의 마스터맵 안에 이제 업무 분장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나 공조직들에 가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부서장님도 자꾸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고 진급하시고 이러면서 구성원들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구성원이 바뀌어도 그 조직이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보시는 거예요. 운영지원팀에 누가 있고 이 사람이 맡은 일은 뭐야 라는 것들을 어딘가에 명시해 놓지 않으면 물론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굉장히 보기 어렵고 찾기 어렵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업무 분장을 실제로 해보면 같은 워딩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워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느냐? 조금 달라요. 같은 워딩은 같지만, 왜냐면 거기다 너무 디테일하게 적을 수 없으니까, 워딩은 같지만, 맡은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물품 관리라고 돼 있어도, 이 사람은 물품 관리가 뭐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조달 관련된 물품 관리라든지 이 사람은 뭐 소모품 관련된 물품 관리라든지 이렇게 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밑에다 달아 놓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업무 분장의 워딩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일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메모나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제 노트라고 하는 영역을 열어서 노트 안에다가 그 사람의 업무 현황들을, 업무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규라던가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을 또 하이퍼링크 해가지고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다 보안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획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눈으로 보고 기억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이런 업무 분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통은 한글에다가 표로 막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업무 간의 연계성도 잘 안 보이고 그 워딩이 의미하는 바를 그 한글 문서를 내가 변형해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 하나로 딱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디테일한 내용을 쓰면 이게 표가 커지거나 늘어날 텐데 그거는 그렇게 문서를 변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 위에다가 뭔가 종이를 막 적어 놓거나 포스트잇에 적어 놓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또는 노트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문장표를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그 각 부서별로 팀별로 하실 수도 있고 각 팀 안에서 직무별로 역할별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업무 분장표가 있으면 좋겠고 이런 업무 분장표는 이 관리 맵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업무 분장 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인데다가 어떤 내용이든지 조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맵 안에 엄청난 것들을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업무 분장이라고만 해놓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걸어놓은 다음에 탁 클릭하면 뭔가 탁 뜨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맵 하나만 부서 내에서 공유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따가 다음 테마로 할 협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협업으로 공유하면 서로 진행되는 업무 현황을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업무 분장에 대한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요. 아니요, 요거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죠. 요거는 생략 다음 얘기할 테마인데 여기 와 있네요. 세 번째는 업무 매뉴얼입니다. 업무 분장하고 업무 매뉴얼은 좀 다르죠.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걸 먼저 볼까요? 상담 절차. 요거는 저희 띵크와이즈 판매 사업하는 팀에서 사용하는 그 업무 매뉴얼 맵인데요. 보시면 어떤 문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 어떻게 안내를 한다. 뭐를 유도한다. 뭐를 가이드한다. 이런 거죠. 이게 보통은 문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시스템에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웹페이지, 서비스 페이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적으로
설계된 내용에 대한 전달은 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메모라든가 코멘트 같은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맵으로 구성해 놓으시면 좋겠고, 특히 무슨 인증을 받는다거나 무슨 상품을 하나 설계를 해서 뭐 금감원이나 이런데 무슨 보험개발원이나 이런데 뭐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고 절차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매뉴얼화 해놓으면 굉장히 좋고, 얘가 편리한 점은 요 절차를 다른 데도 똑같이 전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컨트롤 C 해다가 다른 데다가 또 넣으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가 법규가 바뀌었어. 절차가 달라. 이게 실제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뭘 뜻해? 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담당자가 얼마든지 코멘트해 놓으면 이거 자체가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이 1년, 2년, 3년 해나가면서 만들어낸 노하우가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주 쉽게, 아주 편리하게 전수하고 복귀할 수 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 맵을 사실은 저희가 보안상 이런 자료들이,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자료들이 넘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만든 그분들이 이제 띵크화지를 쓰면서 만든 내부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발췌에다가 이렇게 설명 자료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이제 개념은 업무 프로세스별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놓고 그 한 장의 맵으로 관리를 하니까 누구나 쉽게 빠르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태 처리 한 토막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조금 보시고, 여기 보시면 비용 정산 부분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이용했을 때 톨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작성하고 톨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작성하라. 아마도 예시이거나 양식이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시를 따라서 그 양식에서 작성한 다음에 출력하거나 제출하면 되게끔 돼 있겠죠. 그 다음에 KTX 이용할 때는 광명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아도 이런 걸 한번 할 때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매번 하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번 하니까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제출한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이런 사이드 행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첨부를 딱딱딱딱 해놓으면 그냥 요 맵 한 장만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뭐 그룹웨어가 됐든 게시판이 됐든 자료실 어딘가에 이거 하나만 돼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말로 줄줄이 막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설명해 놓은 것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다. 그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읽어보지 않는다. 안 읽어보고 대충 하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는 답답하고 나는 귀찮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맵에 있는 요 예시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이제 첨부하는 기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놓은 건데, 요거는 하이퍼링크고, 얘는 첨부고.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는 원본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물론 협업일 땐 다릅니다. 협업일 때는 개인이 만든 파일을 협업에 하이퍼링크 하는 순간 내 파일이 협업 서버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내 컴퓨터가 망가져도 그 자료는 유지되는 게 협업의 장점이고, 이제 로컬 파일일 때는 내가 맵을 만들어서 매번 모든 걸 다 협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식을 아까 같이 근태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은 그 양식들 예제들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첨부해 놓으시는 거예요. 첨부하면 그 문서 하나에 누르기만 하면 다 열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이퍼링크와 첨부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고, 첨부는 그 문서에 아예 포함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늘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뭐 정해진 양식 이런 것들은 첨부로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고, 우리가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자료들은 하이퍼링크 해놓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첨부는 복사본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버전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작성하는 파일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첨부와 하이퍼링크는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이퍼링크, 간트 차트, 태스크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뒤에 요 다음 파트에서는 협업에서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같은 내용, 같은 목적의, 비슷한 목적의 기능과 활용을 협업 기반으로 하느냐, 로컬 기반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어서 여기서 일단 좀 풍부하게 설명을 드리고 협업 거는 추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이퍼링크인데 하이퍼링크는요. 그냥 가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으시는 거죠. 이 파일이 요 일할 때 필요해. 그러면 뭐 이렇게 가볼까요? 뭐 이런 거 교육의 활용 사례. 내가 요 자료는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 하시는 거예요. 또 있으면 파일을 또 누르고 그래서 2개, 3개, 4개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 하시는 방법이 있고 내 컴퓨터에 있는 그냥 탐색기를 열어요. 탐색기를 열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이 자료를 뭉텅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끌어다가 어딘가에 툭 놓으시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맵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부서 안에 어떤 나스나 파일 서버가 있어서 거기다 하시면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거시면 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협업인 경우에는 이제 로컬인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걸면 원래 파일의 원래 위치 이 위치를 찾아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협업인 경우는 이 파일들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협업 서버로. 그러니까 복사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이고 그런데 나스랑 연결한다. 우리 부서나 팀에서 사용하는 나스랑 연결할 때는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돼 있을 때는 하이퍼링크를 걸어도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서버로 또 이중으로 생기지 않게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그 하이퍼링크 기능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첨부고 요건 하이퍼링크.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업무 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맵에 언제 뭘 하겠다고 쭉 일정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언제 하겠다고 일정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을 넣고 싶은 가지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일정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일정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이 한 개를 클릭해서 날짜를 내가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클릭을 해서 날짜를 지정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간트 차트라는 걸 열면 화면 상단에 간트 차트가 열리고 이게 이제 오늘 하루 날짜에 일정 막대가 생성이 된 채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단위를 좀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짜를 일일이 달력으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가지고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간트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이게 조금 흐려서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이실 테니까 조금 짙은 색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짙어졌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력에서 클릭을 여러 번 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 그러면은 일정을 이 막대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달성률을 넣어요. 달성률이 지금 현재 80% 진행이 됐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일정 바의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빗금으로 계획 대비 달성이 보이고요. 우리가 간트 차트를 열지 않아도 맵상에 이 아이콘이 4등분, 4분의 1씩 변하면서 진행률을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간트 차트를 굳이 열지 않아도 일정을 볼 수 있다. 일정의 진행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 간트 차트 일정 관리 기능인데 자, 간트 차트를 닫아볼게요. 닫을 때는
이 플래닝 메뉴에 가면은 간트 차트를 열고 닫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열리고 누르면 닫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고 닫기 누르셔도 닫힙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일정을 넣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달력이라는 창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보수교육은 달력 창을 고정해 놓으시고요. 보수교육은 올해 지나간 시간입니다만 5월 달에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해. 그러면 내가 20일부터 쭉 끌어다가 한 달까지 19일까지 손을 딱 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을 넣기가 훨씬 편하죠. 아까 그 방식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간트 차트로 보면서 분포나 흐름이나 절차적인 순서가 맞는지를 점검할 때 간트 차트를 이용하고, 그러려면 일정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 마우스 오른 버튼을 이용해서 일정 메뉴를 통해서 입력할 거냐 달력에서 입력할 거냐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일정을 넣고 보고 하는 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일정 관리 관련해서도 배우자고 치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간트 차트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일들이 여러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팀 안에 여러 담당자들이 1년 동안 일을 해나가면서 각 파트마다 연중 일정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7월 달에는 일이 굉장히 여러 팀들이 몰려있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일을 관리하거나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7월 달에 챙겨야 될 일이 뭐지를 보고 싶은데 7월 게 위에도 있고 저 밑에 옆에 다른 파트 쭉 가면서 이 5개, 6개 파트의 일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7월 것만 보고 싶은데 듬성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 또 있고 저 밑에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정을 수립하고 전체를 조망하고 현황을 관리하기는 좋지만, 그래서 이번 달에 해야 될 일들을 타이트하게 목록화시켜서 관리하기는 조금 이제 부족한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었냐면 태스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태스크. 자, 태스크라는 걸 열어보면 이렇게 별도로, 그래서 6월 달에는 뭐를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태스크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월 단위로 쭉 일정이 있는 모두가 6, 7, 8, 9 쭉 흐름을 가지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맵은 이 태스크를 이해하기에는 내용적으로 많지 않아서 제가 예제를 하나 열려고 해요. 이 예제 파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태스크의 예제 파일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하이퍼링크를 막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될 때 탁탁탁 볼 수 있어서 이건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각 파트별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여기에 일정이 입력되어 있고요. 얘를 제가 태스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세로 고침을 한번 할 거예요. 세로 고침을 하면 현재 이 맵에 대한 이게 2016 6월이군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태스크 메뉴에 가서 일단은 표시 기간을 이번 달이 아니라 전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서 2020년 1월에 할 일이 뭐고 2월에 할 일이 뭐고 3월, 4월, 5월 이렇게 일정이 쭉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간트 차트보다 훨씬 편리한 방식이죠. 그러면 1월 달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이거는 마감일이 종료일이 언제야? 이건 2월까지 넘어가네. 1월 28일 날 시작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로 보시면은 이건 시작일이 없죠. 이거는 그 전달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전달에 시작해서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일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마감일이 보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일정 관리, 현황 관리인데 간트 차트로 봐야 보이는 메시지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감해야 되는 게 있고 태스크를 통해서 조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 매니지먼트와 간트 차트를 여러분이 적절히 쓰시면 되겠고, 태스크 관련해서는 내가 이거를 지금 보면 월이 오른쪽으로 쭉 우측으로 쭉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세로로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쭉 1월, 2월, 3월 밑으로 쭉 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세로 보기, 가로 보기, 정렬, 기준, 표시 기간 이런 옵션들이 있고, 당연히 복사하거나 인쇄하거나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다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태스크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고요. 자, 이제 태스크 창을 이제 닫고, 간트 차트도 닫고, 우리 목차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협업을 쓰시는 거예요, 협업. 협업으로 하면 이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협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큰 뼈대는 여기서 설명 다 드릴 거고 협업은 그 다음 파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영상이 조금 길겠네요. 그죠? 제가 30분 안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한 1분 남았습니다. 30분 되려면. 요거 한 3분만 설명드리고 이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호랑 태그를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업무 분장 여기 보시면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이 레전드 기호를 이용해서 업무 분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우리 부서는 7명, 8명으로 해결 안 돼. 더 많아. 그러면은 굳이 사람 모양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팀별로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으로 A, B, C, D가 누구다라고 정의를 하고 쓰셔도 되고 사람 숫자 이름으로 사람 그 숫자로 업무 분장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사람이 여기저기 막 있다고 쳐요. 이렇게. 아,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누가 할 일이고 이거는 누가 해야 되고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뭐만 딱 골라서 그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싶잖아요. 완료된 사업만 보고 싶다거나 지금 7월에 일정이 진행 중인 것만 보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내가 만든 맵을 가지고 이제 가지 추출이나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도구에 가시면은 가지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업무 분장을 사람 이름으로 했다. 홍길동이라고 홍길동이라고 다 적어놨다. 그러면 홍길동이 하는 일을 찾아내라, 뽑아내라 라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름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럼 자세히 얘를 끄고 자세히를 눌러서 기호를 체크합니다. 기호. 요 아이콘, 요 사람이 해당되는 일만 뽑아내라 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요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뽑아져요. 그런데 얘가 뽑아질 때 얘만 덩그러니 써주는 게 아니라 요 예를 들면 뭐 글자가 없습니다. 얘가 예를 들면은 뭐 강사 뭐 예를 들면은 뭐 개별 면담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 개별 면담을 가지 추출해 줄 때 얘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일정의 8월에 강사의 개별 면담 이 경로를 같이 보여줘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맡은 이 일이 어떤 파트의 어떤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지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어놓고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기재부 관련된 사업이다. 이거는 무슨 뭐 중기청 관련된 사업이다 하면은 중기청 관련된 것만 다 뽑아낸다든지 기재부 것만 다 뽑아낸다든지 이럴 때 요 가지 추출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지 추출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이런 것들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태그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 태그입니다. 태그는요. 내가 일단 태그를 정의해요. 이걸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도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담당자에다가 사람이 한 명 추가됐어. 아니면 여기서 추가를 해서요. 주관 기관 한 다음에 이거는 뭐 중기청 사업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노동부 사업이야. 아니죠. 뭐 국민연금 관련된 사업이야. 하면은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특정 사업이나 특정 뭐 이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만 특정 가지에서 태그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중기청 사업이고 이거는 현재 검토 중인데 담당자는 누구고 이거는 다 주무 부서가 어디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태그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다 달아놓고 얘는 필터를 돌립니다. 필터에서 특정 태그, 중기청 사업만 보자 말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가지 추출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 추출은 현재 맵은 그대로 있고 이 결과를 따로 그려주는 게 가지 추출이고 태그 필터는 현재 이 맵을 가공해서 보여주는 게 태그 필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 업무 관리 하실 때 이 방법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싱크와이즈가요,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핵심만 배우면 무궁무진하게 응용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고민을 직접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셔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서 또 관련된 팁들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파트, 부서 단위, 팀 단위 업무 관리할 때 업무 매뉴얼, 업무 분장, 업무 현황 취합 뭐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팁이 되는 기능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은 그래서 협업을 이용한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